자, 볼게요. 사업자 대출 뛰어든 인터넷은행, 부실 대출 확대 우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문희님이 궁금해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그냥 뭐 적어보죠, 뭐. 적어보면 왜 소상공인에 대한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게 은행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뭐 공단에서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면, 약간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그러니까 서민의 약간 입장 근데 이런 건데, 결국 이 소상공인이라는 키워드는 지역 경제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뭐 서민의 또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굉장히 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든 뭐, 뭐 공기업이나 이제 이런 데도 이 소상공인 키워드를 놓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소상공인 분들이 굉장히 많고, 즉 말이 소상공인이지, 거의 소상공인 하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은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슈가 왜 이제 중요하냐면, 결국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고소득자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은 음, 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대부분 비슷하게 살고, 또 이제 평균적인 그러한 삶을 사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를 할 때도 그런 표심을 우리가 뭐 서민적인 정책 이런 거를 하는 것도 다 뭐예요? 그런 공감대 형성들이라든가, 가장 우리나라 사회에 보통의 그런 측면에 깔려 있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민 이제 코스프레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수밖에 없죠.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은행이든 뭐 공공기관이든 이 소상공인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자, 보시면 소상공인 지금 현재 문희님께서 궁금해하는 건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코로나가 발생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한번 냉정하게 볼게요. 제가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제가 한번 그냥 어, 제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2년 정도 기간에 자영업이요, 완전히 죽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죽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강남 뒷골목을 가보더라도요, 2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여러분들 2년 전에 뭐 했어요? 어? 이런 2년 전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강남 뒷골목에서 술 먹고 있었죠. 어, 다 그렇게 막 새벽까지 막 먹잖아요. 근데 뭐 다시 뭐야? 응? 지금 이제 다시 뭐 그런 시기가 됐지만 2년 동안 우리가 숨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강남 뒷골목에 1층에 10평짜리밖에 안 되는데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7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여러분 임대료 700만 원이고 이게 비싼 건지 싼지도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이거 강남에서 그렇게 크게 뭐 비싸지 않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비싼 거고요. 뭐 어떤 데는 뭐 몇 천만 원 하는 데도 많으니까. 근데 뭐 지금은 뭐 시세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됐어? 임대료가 700만 원이 되면은 당연히 내가 월 수익이 700만 원보다는 훨씬 이상이겠죠. 응. 근데 여기에 월 수익이라는 거는 고정비 다 제외하고 변동지수 다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내가 가져가는 게 적어도 몇백 원 이상은 돼야지 내가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요? 재료비 들어가죠. 그리고 임대료 들어가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인건비 들어가죠. 뭐 기타 공과금 등등 뭐 엄청 많아 사실. 근데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아니 코로나 2년 동안에 장사는 예를 들어서 700을 벌던 데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럼 마이너스 600이잖아요. 이게 얼마 된 거예요? 24개월. 2년 동안. 뭐 2년 동안 계속 이렇게는 아니었지만 그 마이너스가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보세요. 강남 뒷골목에 있는 그 자영업자분들만 다 죽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 시장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시기에 만약에 장사를 하신 분들 어떻겠어요? 정말 환장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그 가족분들 중에, 우리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장사를 하신 분 있다면 이거 진짜 이 느낌 알 거예요.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 서민, 금융기관, 공공기업 이 뭐야, 눈을 다른 데로 이렇게 확 돌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 이분들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무가 됐든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됐든 도덕적 잣대가 됐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금융권에서 저리 대출, 그리고 또 이 2년 동안에 대출, 이자, 유예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왜? 아니 마이너스 계속 난다니까. 그런데 생활을 위해서 이걸 유지했던 거지. 근데 금융기관 어? 야, 너희 금융기관 어려울 때 우리 도와준다며. 우리 이제 없어. 그 일단 사람들 인건비나 주게 대출이나 좀 해줘. 대출. 왜 대출도 안 해주는 거야? 처음에 이제 뭐야 안 해주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럼 저리로 해주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 우리 은행 너희 힘든 거 아니까 원래 5%인데 오케이 자영업자 영세 사업자분들 지금 힘드니까요 2%로 2년 동안 해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나리오가 이렇게. 그럼 대출 이자를 안 내는 게 아니라 5%낼 걸 2%만 내게 해주고 그럼 3%는 사실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은행도 그 장사를 하는 기관이라고요. 여러분 은행이 뭐 기업은행, 농협은행 장사를 안 하는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고요. 장사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좀 저렴하게 포함했다. 장사가 아니라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업이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출 이자를 유예시켜 주거나 이런 상환들을 좀 더 밀어줬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잖아요. 회복이 된 게 개인적인 그 이런 영세 사업자분들이 수익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삶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 혜택을 줬던 것들을 제대로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허덕인다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하면 지금 또 죽을 건데? 와, 근데 아까 보니까 증시 안 좋네? 이분들 대출을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주식 하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비트예요. 이게 이러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했는데 물렸네? 50% 마이너스네? 그러면 돈 갚을 수 있겠어요? 장사가 안 돼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했어. 장사가 안 돼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을 메꾸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 판토막이 났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부실돼서 나겠어, 안 나겠어? 이런 걱정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금 최근에 있었던 1년의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지금 그냥 대략적인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기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사를. 아, 사업자 대출에 뛰어든 인터넷 은행이라는 제목이에요. 인터넷 은행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능력이 크게 약화된 건데 인터넷 은행이 앞다퉈 사업자 대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2년 동안 지금 장사도 안 돼. 그럼 대출 상환 능력 당연히 떨어지겠죠. 크게 악화됐어. 그런데 지금 인터넷이 빵 나왔단 말이야. 카뱅, 케뱅, 토스 왜 나왔어요? 얘네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좀 뭔가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오프라인 은행이 굉장히 그 위험한 포지션에 놓여 있는 거는 인터넷 은행들이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도 인터넷 은행으로 많이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왜 편하고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들도 지금 대출로 이익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시장 막 뛰어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 지금 영세 상업자들, 즉 소상공인들은 여력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력이 안 되는데 대출 또 열어줘. 그럼 또 아까 같이 조금 약간 혜택이나 그런 것도 주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던 거 여기서 돌려막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건 뭐냐면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대출을 또 이렇게 온라인 백화에서 하게 될 경우에 부실채권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카드 돌려막기식의 형태가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야 될 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권에 간다. 그럼 이런 거 생각해 봐야겠죠. 그럼 어떻게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업체 사장님들한테 이런 것들을 부실과 연체율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리고 내가 그 사업장에 혹시 한 주기적으로 한번 가보면 도움이 될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간다. 그러면 그냥 그들을 위해서 그냥 막연하게 잘 하겠다. 그게 아니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지? 그분들이 어려운 게 뭐지? 지금 시장이 이런데 그분들이 진짜 제일 힘든 건 뭘까? 설문지를 한번 받아볼까? 면접이라며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즉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사용하려면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제가 요즘에 면접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결국 면접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면접관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예요? 지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이슈, 당면 과제겠죠.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뭐 지원자로서 그 문제를 엄청나게 한 번에 개선하는 게 아니라 접근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서 이거를 이렇게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러한 효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작은 과정을 계속 어필하는 거예요. 그게 로열티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토스뱅크는 지난 2월 사장님 대출을 선보였대요. 아무튼 뭐 최대 1억까지 되고 인터넷 은행이 사업자 대출을 띄워준 이유는 뭐다? 원래는 인터넷 은행들은 가계대출 중심의 구조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신도 지금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중은행과 훨씬 더 지금 경쟁을 훨씬 더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아울러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확대도 원인을 꼽는다.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은 신용이 좋은 분들보다 타겟 자체가 중저신용자 원래 타겟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 비중을 확대한 것도 원인으로 꼽는다는 거죠.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로 연간 취급할 수 있는 가계대출이 총액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대 마진을 확보하려면 사업자 대출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금융당국 가계부채 때문에 막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연간 그 가계대출 얼만큼만 해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은행은 예대마진, 이 예대마진이 원래 본질이잖아요. 이 예대마진을 내려면 사업자 대출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상품을 내고 뭐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건 좋아. 왜? 상환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출을 어떻게든 받는 게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뭐다 지금? 상환 여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 게 됐을 때 악순환의 구조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보다 인터넷 은행 업계에서는 자체 기반한 CSS를 통해서 부실 차주를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반박을 했다. 그러니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고 만약에 소공인진흥공단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에 거기 직원이다. 그러면 이러한 CSS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러한 부실 대출이나 이런 것들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